안녕하세요. 건방의 건방진 수련기 1권 무술인의 길 제 12장 납치입니다. 제 12장 납치.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다. 회춘불을 켰다면서 건방이는 화들짝 놀라 초아에게 목소리를 죽이라는 신용을 했다. 뭐 어때? 아무도 없는데. 초아는 청개구리처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아예 건방이 옆 의자에 앉았다. 지난번 설화당주 집에서 만난 후로 초아는 이렇게 불쑥불쑥 말을 건네고는 했다. 어쨌거나 화가 풀린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왜 갑자기 초아의 마음이 풀렸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우리 스승님도 놀라시더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니? 건방이는 텅 빈 교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점심시간이라 반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 몰려 나간 것 같았다.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회춘불은 단순히 겉모습을 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몸을 과거의 상태로 돌리는 신통불이거든. 이를 대면 되돌린 시간 이후에 얻은 병이나 상처 같은 것도 다 사라지는 거지. 전박임 아저씨의 말로는 최근 500년 동안 회춘불이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없대. 아저씨가 살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니까 곧 연락이 올 거야. 아마 엄청난 가격으로 팔릴걸? 건방이는 약간 뻐기듯이 말했다. 그동안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좀 쑤시기도 했던 참이었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건방이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사부는 농장부터 정육점, 고깃집까지 다 사서 평생 공짜로 고기를 먹고 살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돈이 들어오면 몽땅 은행에 넣어줄 거야. 그러면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지. 수아가 조금 질렸다는 얼굴로 물었다. 너 완전히 돈독이 올랐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건방이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묻냐는 얼굴로 대답했다. 사부노 자금 그리고 내 교육비랑 생활비로 써야지. 남은 돈은? 건방이는 잠깐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또 이자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불리는 거야. 어쨌거나 막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초아가 뜨뜨뜨 혀를 찼다. 아, 야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사실 건방이의 꿈은 따로 있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세우는 일. 그게 바로 건방이의 오랜 꿈이다. 그래서 돈 없이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죽음만 기다리는 노인들을 공짜로 치료해주고 싶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허망하게 세상을 뜨는 사람이 없도록.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얘기하자니 너무 멋쩍어서 엉뚱한 너스레만 떨고 말았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 건방이와 초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면상이가 눈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뭐 그냥. 건방이는 대충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디까지나 들었나 싶어서 가슴이 섬뜩했다. 면상이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듯 씩 웃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건방이는 어쩐지 그 미소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지 애들이 교실로 하나 둘 들어왔다. 초아가 면상이의 뒷모습을 쏘아보다가 건방이에게 속삭였다. 야, 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냐? 뭐가? 나도 몰라.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 건방이는 초아의 말을 들으면서 곁눈질로 면상이를 흘게 바라보았다. 마침 교실로 들어온 호길이가 면상이 쪽을 보고는 몸을 움찔떨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보였다. 그래 뭔가 있긴 하지. 건방이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면상이 옷에 붙어있던 독고마리 열매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걸까? 아니면 면상이가 독고마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지도 모른다. 초아는 건방이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자 김이 빠진 듯했다. 됐다 너 같은 둔탱이가 알 턱이 없지. 언젠가 내가 갈터내고 말 거야. 초아는 자리로 핑 돌아가 버렸다. 집에 도착해 보니 오방도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꾸리고 있었다. 사부 어디 가요? 오방도사는 들뜬 얼굴로 대답했다. 내일 꽃님 소저와 벚꽃놀이를 하기로 했다. 밤늦게야 돌아올 것이니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한 달치 나가 있을 때도 괴나리 부침만 하나 달랑 가지고 가던 사람이 당일치기 여임에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짐을 쌌다. 이 얼굴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저도 진짜 수상하네요. 꽃님 소저가 입이 궁금할지 모르니까 호막엿도 챙기고, 꽃님 소저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무릎 담요도 챙기고, 가만히 있자. 꽃님 소저가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을지 모르니까 비료도 챙길까? 옆에서 듣던 건방이가 결국 한마디 했다. 나 참 산에 가서 피를 불면 뱃 나와요. 요즘 오방도사와 설화당주는 핑크빛 연애 중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건방이와 초아가 닭살도다 괴로울 정도. 그런데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초아랑 나는 대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지? 건방이는 복잡한 생각을 떨어내듯 머리를 흔들며 말을 돌렸다. 그나저나 회전풀은 대체 어디다 둔 거예요? 잘 있는 거죠? 오방도사는 터질 듯 퉁퉁한 배난 지퍼를 억지로 닫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 아주 안전한 곳에 있지. 흐흐흐. 건방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설마 설화정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갖다 준 건 한 건. 오방도사는 조금 뜨끔한 표정을 짓다가 되레 큰 소리를 쳤다. 땡! 그걸 갖다 준다고 해도 꽃님 소저가 냉큼 받겠느냐? 꽃님 소저라면 혼자만 젊어지는 걸 싫다면서 그냥 사이좋게 늙어가자고 하고도 남지. 당황해하는 오방도사를 보고 건방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갖다 주긴 했단 말이군. 설화당주님이 거절한 거고. 그럼 그렇지. 어쨌든 다행이다. 다음날 아침 오방도사는 엄청나게 큰 가방을 메고 방에서 나왔다. 진짜 그렇게 입고 갈 거예요? 건방이는 오방도사의 화려한 옷차림을 바라보며 걱정스럽다는 듯 물어봤다. 오늘따라 오방도사는 오방색이 모두 들어간 두루마기를 입었다. 아무리 봐도 아이들이 설날에 입는 때때 옷이지. 환갑 늙은 노인네가 입을 옷이 아니었다. 네가 패션의 세계를 어찌해야겠느냐. 늙을수록 컬러풀하게 입어야 하는 법이거늘. 오방도사는 더리와 건방이에게 면박을 주고는 대문을 나섰다. 건방이는 고개를 설레 저으며 책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다. 한참 걸어가는데 집에다 지갑을 놓고 온 게 생각났다. 오늘 샤르를 사야 하잖아? 에이, 귀찮아 죽겠네. 어쩔 수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건방이가 거실로 막 들어선 순간이었다. 누군가 창문에서 휙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눈만 떨린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작은 걸로 봐서 건방이 또래인 것 같았다. 거기서! 건방이는 서둘러 복면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복면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자취를 감추었다. 결국 건방이는 담장 너머까지 쫓아갔다가 추격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둑맞은 물건은 없었다. 책상 위에 놓아둔 지갑도 그대로였다.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다가 그냥 도망간 것 같았다. 역시 회춘풀을 노린 건가? 어질러진 집 안을 돌아보던 건방이는 발에 무언가 따끔한 느낌이 나서 발바닥을 들여다보았다. 헉! 양말에 독고마리 열매가 하나 붙어 있었다. 건방이는 독고마리 열매를 떼어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영락없이 작은 고슴도치 모양이었다. 땡동 땡동.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수업이 모두 끝났다. 몸만 학교에 앉아 있었는지 정신은 온통 다른 데에 팔려있던 건방이는 서둘러 가방부터 쌌다. 이 순서대로 갔습니다. 일이. 진짜 독고마리가 왔다 간 걸까? 아님 면상이가. 건방이는 슬쩍 뒤를 돌아 면상이 자리를 바라보았다. 면상이는 벌써 자리를 뜬 뒤였다. 면상이의 옆 자리에 초아도 집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나저나 그 도둑님을 대체 어떻게 잡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종일 도둑 생각에만 골몰해 있더니 머리가 다 찌끈거렸다. 게다가 등교 시간에 쫓겨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나온 집 생각을 하자 머리가 더 아팠다. 건방이가 가방을 챙겨 고실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건방! 호길이었다.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볼일인 것 같았다.
설마 또 한판 뜨자는 건 아니겠지? 호기리는 별로 달갑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건방이 팔을 다짜고짜 어디론가 끌고 왔다. 호기리가 건방이를 데려간 곳은 4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참이었다. 그곳은 학교 수위 아저씨나 드나들까 아이들은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호기리가 건방이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불쑥 물었다. 너 면상이랑 한판 뜨기로 했냐? 뭐? 건방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호기리가 계단 아래쪽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소리를 죽여 말했다. 너 좀 싸우는 거 알아. 지난번에도 나한테 일부러 맞아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맨상이한테는 알아서 기는 게 나을 거다. 네가 주먹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도 그놈은 달라. 걘 진짜 무서워. 호기리의 표정에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면상이랑 건방이는 황당하면서도 조금은 뜨끔한 심정으로 되물었다. 야, 선수끼리 그만하자. 나도 걔 전화 오자마자 맞짱 떴다가 완전 박살났어. 걔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암튼 면상이가 너한테 이거 전화래. 안 봐도 뻔하지 뭐. 맞짱 뜰 장소하고 시간이 적혔을 거야. 호기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건방이는 서둘러 쪽지를 펼쳐보았다. 백조하는 내가 데리고 있다. 오늘 오후 6시에 학교 뒷산 봉화대에서 기다리겠다. 여자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회춘풀을 갖고 와라. 건방이는 어이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수업을 마치자마자 맨상이와 초아가 사라진 게 떠올랐다.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건방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옆에서 어깨너머로 편지를 훔쳐본 호기리는 엉뚱한 대목에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이럴 수가. 너 초아랑 사귀는 거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호기리를 바라보며 건방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먼저 편지지입니다. 네, 제 12장 납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13장 봉화대 결전 기대해주세요.